자, 일단 우리 2주 정도 뒤에 시험 대비 기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추석 연휴 끝나고 추석 그니까 대체 휴일이 있는 그 주까지 우리 선행을 하고 2주 남은 거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횟수로 요번 주 월수, 다음 주 월수금 5회 동안에 우리 원가부채법을 끝내야 돼요. 그리고 하면은 원래도 그러면 시험 대비 교재가 있어. 그래서 그게 배부가 돼야 되는데 우리 반은 일단 대비 교재는 따로 구매를 해서 풀 생각은 없어요. 이유는 뭐냐? 저번에 얘기했죠. 현행과정 복습이 안 돼 있는 상태로 시험 대비 교재를 푸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고 있어. 적절하게 해가지고 그걸 그냥 프린트 형식으로 2주 정도 내신 대비를 할 거고 그때까지는 일단 요거를 좀 쭉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참고 삼아 얘기하면 내신 대비를 하는 이유는 저번에 얘기했어요. 이게 시험 안 보는데도 왜 하는지 얘기했고 그 중에 이제 이번 학기 시험 때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다름 아닌 요 단원이야. 원과 부지. 니네 선배들이 시험을 안 본 상태로 올라가다 보니까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 원의 둘레 길이 공식, 호의 길이 공식. 우리 이번에 노트 정리해서 공식 뭔지 봤을 거예요. 맞죠? 거기에 있는 공식조차 까먹고 기억도 안 나고 그리고 오늘 내가 얘기하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면은 그 선배들처럼 똑같이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뼛속 깊이 느끼고 집에 가게 될 거야. 자, 그 사람은 생각하고 적응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난 저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깊이 마음 먹고 집에 가시면 돼요. 알겠죠? 선생님이 말하는 건 다 이유가 있고 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 선생님이 강사인데 나는 나 니네들의 공부에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인데 힘들겠으나 특히나 좀 이제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아직 1학년이시잖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1학년들을 선생님이 가르쳐 보면은 많이 보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등학교 학생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보여요. 근데 그게 내 앞에서는 많이 안 그러는데 집에서 부모님들하고 내가 상담 전화하고 있어요. 지금 부부는 두 사람 많이 통화 못했고 이제 두 사람은 어머님하고 통화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작년에 내가 접했던 1학년 어머님들하고 내용이 똑같으셔. 아직은 우리 애가 어린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비슷하게라도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이겠니? 좀 이제 좀 컸으면 하는 거지. 좀 정신 좀 차리고 조금씩 아직 시험을 안 보지만 좀 정신 차리고 공부에 관심을 갖는다는 걸 좀 웃기긴 하지만 초등학교 때에 비하면 일단 선생님 이번에 과제 내준 것도 니네한테 양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느꼈어? 그냥 그랬어? 평범했어? 근데 슬픈 얘기를 하면은 적게 내준 거예요. 첫날부터 내 성격대로 내주면은 좀 그렇죠. 많이 양보했어. 그리고 선생님은 딱 기준이 있습니다. 선행과제, 뭔가 부채꼴 이제 코치 클리닉에서 이미 공부한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은 처음 배운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할 거예요. 여기는 처음 공부하는 내용에 대한 과제는 나 절대로 많이 안 내줘. 왜? 딱 한 것만 내줘. 처음 하는 거잖아. 근데 복습 과제, 이번에 기본 대응 같은 거 이런 거 있지? 했던 내용들에 하는 과제는 좀 내주는 편이야. 난이도는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이유는 뭐겠어? 했던 거니까. 야, 문제 양에 비하면 니네가 그래도 수월하게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한 거였어. 자, 그래서 과제는 일단 좀 평균적인 학원 선생님보다는 난 좀 더 내주는 편인 것 같긴 해.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 선배들은 나보고 빡센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과제가 너무 많대. 근데 애들이 다 하나같이 힘들어요, 못 해먹겠어요 이랬으면 아, 내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숙제를 많이 내줬구나 라고 나 스스로 반성을 하겠는데 알잖아. 저번에 내가 이 선배들의 50엄들을 장렬하게 장황 다 얘기해주지 않았었니? 꼭 그런 애들이 말하는 그런 숙제가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런 얘기하는 애들 치고 평소에 오답노트, 개념노트 제대로 써서 내는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많다고 생각을 사실은 안 해.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애들은 좀 바빠서 덜 해오는 경우는 있겠으나 어지간하면 다 해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겠어? 복습 과제니까. 선행 과제를 막 100문제 이렇게 못 내주지. 어떻게 다 해? 알겠지? 그래서 일단 선생님에 있어서 봤을 때는 지금 과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뭐 코칭하다 온 사람도 있고 이제 새롭게 수업하고 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과제 나가는 부분은 좀 적응을 해주셨으면은 감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지? 다 생각하고 내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숙제는 우리 기본 도형 나왔었잖아요. 그게 첫 단원 얘기였는데 두 번째가 위치 관계거든. 기본 도형 두 번째가
요거 복수 프린트랑 오늘 요거 풀어주는 것까지. 그래서 일단 나갈 거고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여러분들이 이해 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일단 무리해서 다 나가진 않을 거긴 한데 하는 데까지는 한번 해볼게요. 일단 좀 욕심을 내면은 포의 길이 넓이 문제까지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자, 지금 내가 떠들고 있는 것도 똑같아요. 수업 영상 다 찍어서 올려줄 거니까 저번에 부탁한 거 있죠? 유형을 푸는데 좀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다 싶으면 첫 번째 뭐 하라 했지? 영상을 좀 찾아보시고 그 영상 봐도 모르겠다 싶으면 뭐 하라 했어? 내가 유형별로 어지간하면 하나씩은 풀어주잖아. 그 풀어준 문제라도 풀이를 보지 않고 다시 한번 풀어서 답이 나왔는지 까지는 좀 해보고 오라는 거야. 이마저도 안 하고 쌤 이 유형 그냥 다 풀어주세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냥 간이 배 밖으로 나온 플레이를 하면은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항상 단원의 시작은 단어 공부거든요. 선생님도 노트 정리할 때 아마 동그란 거 하나 그려놓고 여기 뭐뭐뭐가 있어요 라고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일단 자, 원이라는 게 어색하지는 않아요. 원이라는 건 이미 초등 과정에서도 했었고 원을 수학 개념수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특정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선생님 시절엔 집합이라고 불렀고 요즘은 그냥 모임 이렇게 부르더라고. 그래서 원인데 실제로 이 원이 곡선이잖아요. 곡선인데 실제로는 얘는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어떤 점이라는 거야? 특정 점으로부터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이고 그 거리의 기준이 되는 게 뭐라고 불러? 원의 중심인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이제 세트로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거리라고 그랬지? 그러면 좌대고 쭉 이으면 이게 그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인데 이 거리를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부른다. 반지름 두 개 쭉 이어붙이면 지름이 되는 건 알 거 아니야? 자, 반지름 지름은 초등과정 6학년 때 하지 않냐? 그치? 그냥 했던 거니까 어색하지 않은데 이제 또 다른 표현들 뭐가 있어요? 뭐 활골, 현 이런 거 나오잖아. 활골부터 얘기할까? 자, 현부터 얘기하자. 호하고 현을 좀 구분 지어야 되는데 자, 일단 요거 쭉 연결되어 있는 이 곡선의 길이를 재는 걸 우리가 원주를 구한다라고 공부했고 초등과정에서 어떻게 공부했어요? 공식이 지름 곱하기 3.14 이렇게 공부했지. 맞아? 근데 중학교 때는 3.14를 우리가 원주율이라고 부른다고 했을 텐데 아무리 이제 고학년이 됐으니까 3.14 곱하는 건 너무 허접한 거지. 그래서 3.14 원주율이 사실은 나중에 중학교 2학년 때 순환소수라는 거 공부하게 되면은 순환하지 않는 비순환소수라고 해서 숫자가 측정이 안 되는 되게 복잡한 숫자예요. 유튜브에 치면은 3.14 뭐 어쩌고저쩌고 숫자 밑에 나열되는 거 막 뭐 20자리, 25자리, 뭐 100자리까지 외우는 사람도 있더라고. 검색하면 나와. 카이스트 다닌데 심심해서 외웠대. 뭐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 참 뭐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3.14, 1592까지밖에 몰라. 나는 카이스트가 아니니까. 알아서 뭐 하겠어요. 자,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이것만 계산했잖아. 심지어 귀차니즘이 쩌는 문제집은 3으로 계산한다라는 문제집도 있었어. 그렇잖아. 3.14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거조차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중등 뺀 지름 곱하기 원주율을 파이라는 요 기호로 대명사 같은 걸로 줄여서 이제는 공 계산하겠다라고 이제 바뀌었어요. 그럼 니네한테 뭐가 좋니? 3.14? 안 곱해도 돼. 근데 이거는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어. 애들이 가끔 뭐 둘레 길이도 그렇고 이제 넓이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나 부채꼴의 넓이도 마찬가지로 어지간하면 파이가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애들이 보통 계산에 심취하다 보니까 이걸 쏙 빼놓고 답 쓰는 애들이 처음 공부하는 애들한테 많이 등장하는데 저걸 빼면 답이 맞아요? 틀려요? 그죠? 틀려요. 근데 애들이 이런 얘기해요. 선생님 저건 단위니까 센티미터 안 쓴 거랑 똑같지 않아요? 엄연히 다른 개념이죠. 파이는 어떤 숫자라는 거야? 3.14라는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엄연히 야 네가 만약에 답을 6이라고 썼어. 근데 답이 6파이야. 그럼 두 개는 뭐가 다른 거야? 여기다 뭐 곱한 거였어요? 3.14를 곱한 값이니까 당연히 이 둘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단위 빠진 건데 그냥 이번에 맞은 걸로 해주시면 안 돼요는 말도 안 되는 억지인 거야. 이해됐지? 여기까지. 그래서 소음이니까 얘기하는 거야. 파이, 단위 꼭 쓸 수 있도록 우리는 연습을 합시다. 자, 근데 지름 곱하기 파이라고도 하지 말고 이제는 지름은 반지름 두 개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2r 곱하기 파인데 공식화된 거는 2파이 r이라고 써 있어. 그럼 가볍게만 이해하면 되겠지?
요게 지름인 거죠.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게 이제 호의 길이 공식이 되는 거고. 자 넓이는 우리 어떻게 공부했어요? 초등학교 땐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이렇게 아마 했을 거야. 맞아? 근데 일단 초등학교 때 왜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라고 했는지 혹시 알겠니? 질문을 다시 할게. 거듭제곱이라고 공부했니? 중학교 1학년 때 했죠? 소인수 분해할 때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2의 세제곱이라고 한다. 기억나죠? 2의 세제곱이라 한다. 이렇게 합쳐서 쓰는 걸 거듭제곱 표현법이라고 우리 공부했죠? 혹시나 해서 물어보자. 이걸 뭐라고 불러? 응? 지수. 네, 지수입니다. 얘는 뭐라고 불러요? 네, 밑이라고 불러요. 요거는 알아야 되겠더라. 맞지? 생각보다 모르는 애들 많더라고. 자, 그럼 초등학교 때는 이걸 안 배웠기 때문에 반지름의 제곱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라고 한 거고, 이제 중등이니까 거듭제곱 알잖아. 그러면 이제 반지름의 제곱이라고 쓰고 3.13 뭐로 바뀐다고 얘들아? 파이로 바꾼다. 근데 이것도 이제 공식화된 거는 파이를 먼저 쓰고 r 제곱이라고 써있어요. 자, 그래서 얘도 어쨌든 3.14 이제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는 거. 그래서 답 쓰면은 원의 둘레의 길이나 넓이나 파이는 어지간하면 들어가니까 꼭 쓰자 라는 거.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원래 저걸 먼저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자, 합시다. 그러면 호의 길이랑 현의 길이가 이제 뭐 있었는데, 호는 이제 간단하게 이해하면 이거 전체를 원의 둘레의 길이, 원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호는 원주의 일부분을 톡 자른 거라고 이해하면 돼. 기본적으로는 원주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면 현은 뭐냐? 이것도 용어를 얘들이 잘 몰라. 내가 아까 말했잖아. 원은 실제로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있다 그랬지? 그 무수히 많은 점 중에 어떤 거냐면 두 점을 골라요. 그 다음에 자를 대고 딱 연결하면 선분이 만들어져요. 그 선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현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현을 그으면 세트로 나오는 게 아까 말한 호의 길이까지 만들어지는 거이면서 현과 호로 둘러싸인 빤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 심지어 양궁에서 활 쓰는 것과 모양이 비슷하다고 이제 활 모양입니다. 이렇게 줄여서 나타낸 거예요. 자, 여기까지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얘기는 부채꼴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원의 중심이 있는데요. 부채꼴은 그러면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 비교만 하면 돼. 활꼴은 현하고 호로 둘러싸인 거라고 얘기했다면, 이것도 또 위에 학년 애들 잘 모르더라고. 부채꼴은 반지름을 두 개 커. 그럼 두 점에서 만나죠, 이렇게. 그럼 당연히 원주도 하나 이렇게 톡 하고 일부분이 쪼개지는데, 이거는 이제 뭐라고 부르는 거야? 호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면 빨간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지름인 거 우리 알아요. 그럼 부채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반지름 두 개랑 호의 길이로서 만들어지는 게 부채꼴이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세트로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기본 도형에서 각이라는 걸 이미 우리가 공부했단 말이야. 각이 어떻게 만들어졌니? 원래는 회전의 개념으로 나와 있지만 생긴 거는만 봤을 땐 특정 점에서 이렇게 선 두 개 놓으면 각도 하나 만들어지죠. 똑같은 거야. 특정 점에서 반지름 선분 두 개 그었더니 정체 모를 각이 하나 딱 만들어지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부채꼴 입장에서 중심각이라고 불러. 그럼 이름은 간단합니다. 원의 중심 쪽에 생긴 각 줄임말이야. 알았죠? 그 중심이 원의 중심입니다. 알겠지? 이걸 말하는 건 나중에 중3 되면은 원주각이라고 뭔가 이상한 거 하나 또 만들어져 있어. 그거랑 좀 구분 지으려고 만든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일단 나와 있는 게 유형 1번에 해당하는 거야. 자, 그러면 개념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일단 대표 문제는 잘 안 풀어줘요. 이유는 문제 구성이 밑으로 갈수록 좀 어려워지는 편이고, 대표 문제는 어지간하면 여러분들이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이 많아서 좀 중간 거 많이 풀어줘요, 사실은. 자, 607번 한번 해볼까? 채훈아, 졸리면 물을 한 잔 마시고 올래? 계속 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 너무 졸린 것 같은데. 정숙이 어디 있는지 알지? 물 한 잔 마시고 와. 자, 우리 채훈이 올 동안 잠깐 풀어볼래? 607번? 어렵진 않은데 잠깐 풀어볼래.
내가 오늘 설명하진 않았는데 노트 정리해서 설명했던 개념을 하나는 떠올려야 풀 수 있을 겁니다. 어머니 저번에 안경 안 쓰지 않았어? 원래 안경 써? 거시 보는데 안 불편해? 잘 보여? 그 사람은 위에 것도 잠깐 풀어봐. 잠깐만. 채연이 올 동안만 잠깐 우리 기다려주자. 대표 문제 잠깐 풀어봐. 자, 해볼게요. 답은 구했을 것 같은데. 자, 한 원에서 요게 중요하겠다. 부채꼴과 활꼴이 같아질 때 빅추를 한번 쳐볼래? 이게 뭔 뜻이냐면 부채꼴하고 활꼴이 이 둘이 같대요. 그럼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까만 이해하면 답은 쉽게 나오는데 노트 정리할 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 내가 아까 현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했냐면 원 위에 두 점을 연결하면 현이 만들어진다 했잖아. 근데 이 위에 두 점을 연결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 여기 있는 점 하나 택했고 여기 있는 점 하나 택했어. 그 다음에 연결을 했더니 우연치 않게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사건도 생기지 않겠어요? 오케이? 그럼 노트 정리할 때 이런 얘기했지. 이것도 현이지. 현인데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현은 우리는 지름이라고 부르고요. 지름의 뜻이 원의 중심 지나가는 녀석이라는 거 이미 초등과정에서 했거든. 그러면서 개념이 뭐였어? 현이 가장 길 때가 원의 중심을 지날 때, 즉 지름일 때가 가장 길다까지는 얘기했지. 근데 얘가 말을 꼰 게 이거야. 비제곱잖아. 부채꼴과 활꼴이 같아질 때, 자 봐봐. 활꼴은 어떻게 생긴다 했죠? 현과 호로 둘러싸인 도형이래. 그럼 이거 활꼴이잖아. 근데 부채꼴은 어떻게 만들어진대? 반지름과 호의 길이로 둘러싸인 게 또 부채꼴이라고 했는데 똑같지 둘이. 그래서 어떨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제 확인했어요. 현이 가장 길 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활꼴하고 부채꼴이 똑같다는 그거를 판단해서 푸는 문제야. 그럼 거기 밑줄 친구에다 뭐 쓰면 돼? 현이 지름일 때라고만 써주면 되겠지. 자, 가볍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럼 얘를 뭐 물어본 거야? 중심각의 크기 물어봤으니까 이게 뭐예요? 반원이죠. 그래서 반원은 반땡한 거니까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180도입니다. 이렇게 풀면 된다. 개념 문제 결국엔 계산 따위 없죠. 됐니? 자, 이제 분석할 수 있고. 선생님이 나름 도형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게식보다도 일단 실질적인 수업이 오늘이 첫 시작인데 하나의 부탁은 내가 계산 실수를 좀 많이 해. 계산을 잘 못해. 내가 이상하게 암산을 특이는 안 돼. 그래서 감히 부탁하는 건 내가 계산하다가 뭔가 계산 실수한 게 눈에 보이면 꼭 얘기를 한 번씩은 좀 해줬으면 좋겠어. 왜 그러겠어요? 열심히 풀었는데 답이 안 나왔잖아. 그럼 다시 풀어야 되잖아. 물론 이제 내가 수업 준비를 열심히 안 한 탓도 있겠으나 난 나름 준비 진짜 많이 해오거든. 밤늦게까지. 선생님 늦게 잔다고 얘기 많이 했지. 수업 준비하느라 그런데 계산 실수는 나도 모르게 생기다 보니까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고, 자, 그거 하나만 부탁을 할게. 그리고 학교 이제 개학한 지 얼마 안 돼서 방학 끝나고 학교 다니면 또 체력이 왔다 갔다 하니까 졸린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졸린 건 난 절대로 화가 나지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피곤하면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야. 뭐가 필요할까? 잠을 깨야지. 자기도 모르게 자는 건 내가 어떻게든 깨우겠지만 자꾸 잠이 오거나 그러면 두 가지를 좀 부탁을 하고 싶어. 첫 번째는 손 들고 선생님 저 잠 졸려서 잠깐 잘게요가 아니라 물 좀 마시고 올게요. 그걸 하고 물을 마시고 왔음에도 자꾸 졸는 게 이제 안 가신다. 특히나 이제 수행평가가 많이 했고 잠 많이 못 잔 날 피곤할 수 있잖아. 그래서 준비한 게 저 책상이에요. 서서 하는 책상이에요. 저거. 짐칸이 아닙니다. 알았지? 딴 반 애들은 매 밤마다 잠신이 존재해서 항상 저기서 공부하거든. 근데 잠신들은 저기서 서 있으면 안 자더라고. 서서 자는 인간은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너무 졸리면 손을 들고 저 뒤로 좀 잠깐 가는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졸리다. 나 보내줘. 좋대. 왜 그렇겠어?
그건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선생님한테, 어머님한테 전화 드리고 조퇴시켜. 그리고 집에 가서 영상 보면 되잖아.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너무 몸이 안 좋아 보이고 보낸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졸린 건 죄가 아니잖아. 자기도 모르게 졸리면 최소한 잠을 깨려는 노력이자 선생님한테서 뭔가 성의를 좀 보여야지. 알겠지? 사소한 거잖아 이런 거는. 자, 그런 거 좀 부탁을 좀 하고. 자, 그럼 다음 거 하자. 자, 유형 2번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한 원에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다. 근데 사실 부채꼴의 호의 길이뿐만 아니라, 자, 노트 정의한 거 기억해봐야겠네. 부채꼴의 넓이조차도 중심각에 정비례하다라는 거를 아마 피자 조각 갖다가 설명을 해줬을 거야. 피자 조각 한 조각 먹을 때랑 두 조각 먹을 때 양 면적이 2배로 늘어나고 피자 그 끝조각이 피자 도우라고 그러죠 보통. 안 먹고 잘 버리는 사람 많죠. 치즈 있어도 안 먹고 버리죠. 빵 조각이 안 먹는다고. 그 치즈 조각, 그러니까 빵 조각이 2배로 늘어나잖아. 그걸 내가 호의 길이로 비유해서 설명했을 텐데 직관적인 이해는 딱 그거였지. 중심각이 2배로 커지면 피자 조각도 2조각을 먹는 거다 보니까 빵 조각도 2배로 늘어나고 피자의 양도 2배로 늘어난다. 빵 조각 2배 늘어나는 게 호의 길이 2배 늘어나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먹는 양이 2배로 늘어나는 게 부채꼴의 넓이가 2배로 늘어난다는 거랑 똑같은 의미라고 설명을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결론이 뭐였다?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중심각과 호의 길이, 부채꼴의 중심각과 넓이는 둘 다 어떻다? 정비례합니다. 정비례의 뜻은 알지? 간단한 거 그거야. 어떤 두 대상이 있는데 얘가 2배로 커졌어. 얘도 2배로 커졌어. 그럼 정비례라고 그래. 근데 같은 비율로 느는 것만 정비례는 아니에요, 사실은. 얘가 2배 커졌는데 4배 늘었어. 4배 커졌더니 8배 늘었어. 이건 제곱으로 늘어나는 거거든. 정확한 건 이제 나중에 나오긴 하지만 일정 비율만큼 똑같이 늘거나 주는 거는 다 정비례라고 불러. 근데 니네한테 이해하기 쉬운 건 2배 늘면 2배 느는 거고 절반으로 줄면 절반으로 느는 거 다 정비례지. 자, 그렇게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문제집 구성상 어차피 연결되는 거니까 이 얘기를 좀 먼저 해볼게. 선생님이 수업하는 게 좀 독특하거든. 자, 이제 노트 정리도 했고 오늘 문제풀이를 하면서 니네가 요건 당연히 외울 것이고 요거랑 이제 같이 나오는 게 이제 뭐가 나와?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중심각인데 잘 들어봐봐. 선생님이 참 매번 수업할 때마다 아쉬운 게 그거야. 공식이 뭐라고 했냐면 호의 길이는 외우긴 해야 돼요, 우리. 넓이는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 최악은 까먹어. 근데 이거보다 더 최악도 있어. 알아. 이걸 아는데 왜 최악이에요? 뭐가 최악이냐면 수학은 개념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돼야 되는데 2학년 3학년 애들한테 야! 부채꼴의 중심각하고 호의 길이 정비례한 거 알아 몰라 하면 안 돼. 그럼 이렇게 질문해. 야, 이 공식은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어? 하면 대답을 못해.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 이거 어떻게 만들어진지 내가 노트 정리할 때 어떻게 설명했죠? 정비례하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지금 다시 보여줄 거야. 개념 정리는 개념 정리고 원래 그 수업 시간에 먼저 하고 우리 니네가 써왔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순서가 좀 바뀌긴 했는데 이런 날은 꽤 많을 거다 근데. 알았지? 순서는 바뀌나 설명은 2번씩 할 거예요. 영상이랑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야. 왜? 그래야 니네가 조금씩 이해가 더 되지. 증명합시다. 이걸 그러니까 답답한 게 뭐라고? 정비례한 것도 아니고 공식도 아닌데 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졌는지는 대답하는 애를 내가 거의 못 봤어. 심지어 야 이거 대답하면 나 숙제 오늘 안 내줄게 했더니 애들이 막 5분 동안 생각해. 그냥 엉뚱한 얘기만 해. 이게 현실이야. 근데 저거 하나 모른다고 뭐가 문제가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거 원리 모른다고 당장 치명타가 생기겠냐. 그러진 않은데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공부는 평소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경험치에 따라서 잘하고 못하고가 나눠져. 그 시작이 이제 나를 만난 오늘부터인 거야 실질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평소 공부 습관을 항상 왜 내가 니네들한테 이런 개념 노트까지 만들어가지고 써오라고 시키면서 원리 설명을 하나씩 왜 다 해주겠어. 영상이 긴 이유는 하나예요. 1시간 넘었죠? 증명 다 해주지 않아요? 그림도 하나씩 다 그려가면서. 이유가 뭔지 알겠어? 그걸 니네가 할 수 있어야 돼. 사실 5, 6년 전만 하더라도 선생님이 시험 볼 때 쪽지 시험 같은 거 볼 거 아니야. 우리 진도 나가다 보면. 나는 원래 그거 안 보고
노트 정리한 거 보면 1번 네모, 막 2번 네모 쭉쭉쭉 썼지. 제목도 써줬을 거야. 시험을 요 그대로 냈어. 1번, 2번, 3번 다음을 서술하시오. 완전 그냥 완전 논술이고. 그래서 노트 정리한 거 빼곡하게 다 외워서 쓰게끔 했단 말이야. 근데 그거 할 때 애들 굉장히 싫어해. 수학 시간인데 무슨 논술이에요 이러는 거야. 근데 나도 이해는 돼. 근데 이거 한 애들은 이거 대답해. 1년 뒤에. 야, 이거 증명 어떻게 했어? 정비례 갖다 했었어요. 다 해. 근데 그 차이가 뭔지 알겠어? 원리를 아는 거잖아. 원리를 모르면 공식만 외우는 애들밖에 생길 수밖에 없고 공식만 외우는 애들이 대부분이다. 알았냐? 시험 공부할 때는 이거 안 외우겠어요? 당연히 다 외우죠. 문제 풀어야 되잖아. 대입해야 될 거 아니야. 외우긴 하는데 수학은 어려운 심한 문제는 원리에 기반한 풀이가 무조건 나와. 근데 공식만 외운 애들은 원리를 모르니까 그 문제 못 풀어. 그래 놓고 나중에 학교에서 그런 시험 문제 나오면 선생님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와서 틀렸어요. 딴 건 다 맞아서 95점 받았어요. 잘했죠. 그럼 내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 망했다. 왜? 95점 받은 이유는 뭐겠어? 해봤던 문제만 나온 거야. 그럼 풀겠지. 시험 대비한테 얼마나 많은 문제를 푸는데 내년에 올해 말고 2학년 되면 그렇게 많이 푸는데 잘 풀죠. 그럼 5점짜리 못 풀었다고 인생에 지장이 생기나요? 내신 A 나와. 문제는 틀릴 수 있어. 있는데 그 인간이 말한 태도가 문제인 거야. 처음 봤으니까 틀렸대. 그래서 내가 조곤조곤 설명을 다 해줘. 했더니 보통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 풀 수 있는 거였는데 이런 거야. 근데 왜 못 풀었을까? 원리를 몰라서. 그 예시가 이거야. 이거. 공식 뭐야 얘들아? 호의 길이 2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이야. 다 알아. 그럼 이 공식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니? 나한테 설명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니들은 1년 정도 뒤에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대답을 한 자는 그동안 공부가 잘 돼 있던 사람인 거고 내가 이제 너네들을 만들고 싶은 장기적인 플랜이 그거란 말이야. 습관. 선생님만큼 개념 설명 잘할 수 있어야 돼. 앞에서 뭐 발표 수업을 시키겠다는 게 아니야. 알겠지? 뭔가 공식을 쓸 때 이게 어떤 원리가 숨어 있었는지 공식 쓰면서 머릿속으로 한 줄 딱 정비례 이런 거 한 단어라도 기억이 나면 정말 잘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잘 되잖아. 내가 자꾸 니네들한테 공부에 있어서 강조하는 게 다 결국엔 본인들을 위해서거든요. 이거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겠냐?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것도 있겠지만 나 이 공식 까먹었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저 공식을 다시 찾아낼 수 있어요. 원리를 알면. 그걸 지금 보여줄게. 잘 봐. 나 이거 몰라요. 선생님 공식 까먹었어요. 호의 길이 공식이 뭐예요? 원리가 뭐였는지 생각해서 네가 한번 다시 증명해봐 라고 나중에는 시키겠지. 나중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정비례하다라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비례식을 세웠어? 둘 다 똑같아요. 자, 그럼 그림과 함께 우리 가볍게만 이해해보자. 이거 항상 이렇게 해야 돼 얘들아. 원의 전체는 잘 들어라. 원리가 이거였어요. 중심각을 편의상 x라고 한번 해보고 나는 이 호의 길이를 계산하고 싶은 거야. 그럼 원리가 뭐라고 했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중심각과 정비례하다. 그럼 하나 더 추가된 게 뭐냐면 개념 설명할 때 이런 얘기 했었지. 부채꼴은 중심각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면적이 어떻게 돼? 커지죠. 근데 이름이 부채꼴이잖아. 전통 부채 보면 이제 접었다 폈다 하는 부채 있는 거 알지? 그 부채꼴이야. 그러면 그 부채가 찢어지지 않는 상태로 계속 중심각의 크기를 펼치면 그 부채꼴의 모양이 뭐가 돼버리냐면 원하고 사이즈가 똑같아진단 말이야.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넓어졌어. 그래서 개념 설명상 뭐라고 나와 있냐면 원은 중심각의 크기가 360도인 부채꼴과 같다라고 써 있어. 그러니까 중심각이 커지다가 360도가 되면은 그건 그냥 원인 거야. 그럼 어떻게 부르면 돼요? 원은 중심각의 크기가 360도인 부채꼴이란 말이지. 그럼 비례식을 이제 어떻게 세우느냐? 비례식 보세요. 원의 중심이 원이 어떻다고 그랬어? 호의 길이만 얘기하자. 중심각의 크기가 360도일 때 그게 원이라며. 근데 원의 둘레 길이는 공식상 우리가 2파이 r이라고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건 중심각이 x도일 땐
호의 길이가 얼마예요? 라고 이렇게 비례식을 세운 거예요. 다시 360도일 때는 호의 길이, 다시 말하면 원주가 되겠죠. 그 원주가 2파이r이었는데 그 중심각이 360도가 아니라 x일 때는 그때는 줄어들 텐데 얼마로 줄어들어요? 이렇게 비례식을 세운 거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는 건 알죠? 그렇기 때문에 써줄게. 360도 곱하기 L은 자 2파이r 곱하기 X가 되니까 360도를 우변으로 이항한 게 내가 아까 까먹은 그 공식이지. 맞아? 맞아요. 그래서 L은 2파이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입니다. 이렇게 식 세우기가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몰라. 비례식을 정비례를 통한 비례식을 써가지고 식이 만들어진다는 걸 모르고 그냥 이것만 외우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초등학교 때 왜 호의 길이가 2파이r이고 막 이건 아니 파이가 안 나왔지 그때는. 지름 곱하기 3.14였구나. 저 식이 만들어진 원리를 혹시 알아? 근데 기억 안 나지? 막 굳이 그 자잘하게 쪼개가지고 막 다닥다닥다닥 이렇게 붙여가지고 직사각형 만드는 거 있었는데 혹시 모르냐? 지금거부터라도 잘해. 그건 그냥 크게 욕심 안 내게. 이건 알아야 돼 이제. 이거 모르면 인생에 지장이 생기나요? 안 생겨요. 안 생기는데 원리 모르는 습관은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나중엔 그게 니네 수학 공부의 발목을 잡는다고. 특히 언제 잡아? 고등학교 거 할 때. 언젠가 고등학교 거 하지 않겠어요? 진도는 언젠가 좀 나가겠죠. 우리 방학 때 진도를 나갈 거야. 지금은 거의 현행 위주로 하고 있지만 진도 나갈 때 이제 니네들의 발목을 잡는 게 내가 숙제를 많이 내줘서 힘든 게 아니야. 공부 습관이 잘못돼서. 아니 뭐 상랑이들은 뭐 나오면 다 틀려야 되냐고. 때로는 자기가 어떻게든 돌진해서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잖아.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부탁했잖아. 어려운 문제 풀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고. 5분 이상 고민 좀 해보라 그랬죠. 그리고 모르면 질문하라고 그랬잖아. 맞지?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란 말이야. 자, 오늘의 강조사항. 증명은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효과가 있다? 어려운 걸 자기가 풀 수 있는 가능성도 올라가겠으나 공식을 까먹었을 때 본인이 증명할 수 있다. 근데 이걸 몇 번 하잖아. 걔 절대 내가 안 까먹어. 나도 그렇게 했어 옛날에. 공식에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당장은 티는 안 내겠지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쌤, 호의 길이 공식 뭐였어요? 알려주세요. 나 이거 되게 싫어. 되게 싫어. 그럼 어떤 방식으로 니네가 그걸 해결할래? 책을 찾아봐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증명을 해보셔야 돼요. 알았지? 그래야 돼. 걔는 물어보는 애는 나중에 가면 또 몰라서 또 물어봐. 왜? 결과만 외워가지고 풀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뭔가 고치골부터 절대 우리 그러지 맙시다. 안 그러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1년, 2년 이상 학원을 거의 다니셨고 이미 안 좋은 습관이 몸에 배어 계세요. 그거를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꿉니까? 서서히 바꿔야죠. 참고로 이번 개념 노트는 뭐 첫날이어서 그런 거기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아주 빨리 냈어. 기대한 것과 다르게. 알았지?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미리미리 낼 수 있으면 좋겠다. 자, 넓이도 증명 한번 해보자. 그럼 뭐만 바꾸면 되겠니? 360도일 때는 원의 넓이가 파이r 제곱. 이게 무슨 얘기야? 중심각의 크기가 360도인 부채꼴. 그게 보다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례식을 세운 거였는데 중심각이 x면 그때 넓이는 얼마예요? 이렇게 비례식을 세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항의 곱하고 외항의 곱을 하면은 파이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앞에서 외워야 되는 건 총 4개겠네요. 이렇게 4개.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사실 넓이 공식 하나 더 있었는데 기억나니? 얘랑 합친 거 콜라보한 거 뭐 있었어? 기억나? 증명 한번 해줬는데 요거씩 좀 뜯어보면 잘 봐봐. 이건 이해만 하면 돼. 막 대단한 건 아니야. 자,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 걸 어떻게 했냐면 얘랑 똑같이 써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거 r 제곱이 r 2번 곱한 거잖아요. 맞아요. r을 앞에다 하나 갖다 띄워. 남은 것만 써봐. 그러면 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이잖아. 근데 이게 어디 있냐면 여기 있거든. 똑같이. 그래서 네모 이 괄호친 데다가 이걸 집어넣고 싶은 거야. 그럼 잘 봐. 이걸 네모는 하고 정리하면 여러분 1학년 1학기 때 문자와 식에서 많이 해봤죠. 등식의 성질이라는 거를 처음 공부했죠.
수학은 아는 만큼 보이게 돼 있어. 이건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 공식이지. 근데 생각보다 참 애들이 잘 모르더라고. 등호가 있지 않냐? 등호가 있는 식은 다 등식이라고 불러. 등호를 갖고 있는 식이야. 쉽게 생각하면 등식은 다 뭐가 가능하냐면 등식의 성질이 성립돼. 뭐 있었니?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더해도 등호가 성립된다.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빼도 등호가 성립된다. 아 지금 기억나지 그래도?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곱해도 등식이 성립된다. 나누기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 있었죠? 0이 아닌 숫자로 나누어도 등식이 성립된다. 까지 4개가 있었잖아. 그럼 이거 등식의 성질을 써가지고 네가 새롭게 뭔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지금은 공식 설명하는 거니까 내가 쭉 주도적으로 써주지만 이런 계산 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문제 해결력도 늘어요. 네가 뭔가 조건을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등호가 있어? 그럼 등식의 성질을 당연히 써야 되는데 애들이 생각보다 안 써. 시간 얼치저치 써놓고 못 써먹는 애들도 많아. 야 이거 등식이잖아. 등식의 성질 써서 이거 사. 2를 넘겨. 이항해. 그럼 식이 어떻게 만들어져? 2분의 1 L이라고 만들어지잖아. 지금 뭐 한 거예요? 이항한 거죠? 이항한 거? 등식의 성질 쓴 거잖아. 이런 게 생각보다 애들이 잘 못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론과 실전이 따로야. 따로.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애들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못 써먹어. 등식이잖아. 등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난 많이 했으니까.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잘 안 되는 케이스가 워낙에 많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선행 나간다라는 게 다 자연스럽게 뭐냐면 옛날에 공부했던 걸 자연스럽게 건드려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수학 교육 과정이야. 그래서 니네 1학년 2학기 도형 잘해놔야지 2학년 2학기 도형을 잘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게 다 연결돼 이렇게. 알겠죠? 여러분들 지금 나랑 이 수업하는 게 시간 지나서 까먹을 수는 있겠으나 사실은 다루는 내용 자체만 봤을 때는 나중을 위해서 너무 중요해 지금 하는 게. 아직 체감이 안 되지. 2학년 2학기 거 하면서 나중에 나랑 1학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계속 나오거든. 하면은 지금부터 니랑 열심히 잘해놨으면 그때 말 듣고 열심히 하길 잘했다 이 생각 분명히 할 거야. 아닌 애들은 큰일 나고. 알았지? 자, 잘 들어. 그러면 네모자리 이게 네모잖아. 여기에다가 2분의 1 곱하기 L을 집어넣으면 2분의 1 RL이라고 새로운 공식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니네가 현재까지 봤을 때 부채꼴의 넓이 공식은 2개가 있는 거야. 그런데 희망을 줄게. 호의 길이는 여러분들 하나예요. 그리고 더 희망을 줄게. 고등학생 때도 호의 길이 공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없어요. 좋지. 그러니까 새롭게 공부하는 게 없어. 넓이도? 넓이는 뒤에 입체 도형 가면 하나 더 나와요. 아직은 시험범위 아니니까 2개만 있다라는 것만 이해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증명을 지금 다 해줬어요. 내용상 요거랑 연결되니까 내가 좀 얘기를 했어. 자, 그럼 봅시다. 정비례한 거는 결국엔 비례식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 지금 느꼈단 말이지. 그냥 할게. 문제가 좀 많이 실려있네. 오른쪽 줄에 있는 걸로 하자. 자, 613번 그림 그릴 동안 한번 풀어보시겠어? 그리고 클리닉을 채훈이도 클리닉 했지. 클리닉 할 때 혹시 진도는 어디까지 나가니? 기억나? 다각형까지 맞았나? 그래? 알았어. 자, 잠깐 풀어봐. 시간 줄게. 원래 선생님은 수업할 때 핸드폰을 걷어요. 근데 아직은 안 걷을 거야. 왜냐면 적응 기간이라는 게 엄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쉬는 시간에 핸드폰 하는 게 공부 입장에서는 좋지 않거든. 근데 지금은 안 걷을 거고 해도 돼. 그러니까 핸드폰 해도 되고 언젠가부터는 저 가운데 책상에 있는 박스에다가 핸드폰을 대라고 할 거야. 언제 할지는 고민 중이에요. 일단 지금은 써도 된다. 쉬는 시간에. 자, 해볼까? 자, A, B가 지름이랍니다. 그럼 당연한 거지만 아까 말한 거죠? 이게 반원인 거 괜찮지? 뭐 여기가 180도인 것도 당연히 괜찮지? 그랬을 때 자, 호의 길이의 B가 3대 1에 그
다음에 COD가 80도일 때 AOC의 크기를 계산하세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뭐 풀이는 미세하게 다르겠으나 이건 구할 수 있지. 이쪽 중심각과 이쪽 중심각의 합이 180도에서 80도를 빼가지고 100도라는 건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중심각과 호의 길이가 정비례하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뭐가 써 있어요? 호의 길이가 3덩어리 대 2덩어리라는 비율이 적혀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중심각의 크기의 비도 똑같이 몇 대 몇이 돼야 돼? 3대 2가 돼야 된다라는 걸 추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진지 빨고 얘기하면 이건 나중에 중학교 2학년 때 하는 연립일차 방정식에서 나와요. 문자 2개, 식 2개면 어떻게 푼다라는 그냥 단순 계산 단원이 있는데 당연히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식을 쓰는 건 이해만 하시고 결국에는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거 2개 더한 게 100도인데 3대 2면 뭐가 가능해? 비례배분이 가능하지. 그래서 전체 니네 교육과정으로는 비례배분으로서 식을 해석하는 게 맞다. 자, A 찾는 거지? A. 어떻게 공부했니? 전체가 100도인데 자, 비율 다 더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3의 비율 계산하는 거 분자에 쓰는 거지. 맞지? 자, 이렇게 하는 거지. 나중 가면은 설명해줄게. 이거는 또 우리 진도 나가다 보면. 자, 몇 도입니까? 60도네요, 그러면. 자, 그래서 초등 과정에서 했던 비례배분을 또 이렇게 쓴다라는 거였고. 자, 하나만 더 하고 싶시다. 우리 정리하면은 3번 유형을 해야 되네. 자, 3번 다 쓰면 3번 유형은 별표를 치자. 여기는 집중공략이라고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우리 자 유형의 별표 치면은 뭐 문제에도 좀 별표를 쳐놓자. 어디냐면 618번 별표 쳐놓고 다음 페이지에 619번도 있어. 그것도 별표 쳐놓고. 그 둘이 특히나 이 유형을 별표를 치라고 한 이유야. 자, 별표 안치 두 문제는 내가 오늘 설명한 걸 이해하면은 금방 풀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 나름 그래도 여기 평균 대응이죠. 아직 지금 이제 기본 대응을 나름 구체적으로 아직 복습은 안 했지만 그래도 최근까지 했으니까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문이나 이런 거 기본 대응 때 평행선 공부했지. 제일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뭐 작도하고 이런 건 물어보지 않을게. 그냥 그건 좀 복습 많이 안 했으니까 평행선 했더니 막 놀라운 사실을 공부한 게 뭐가 있었어? 그렇죠. 동의가 억각이죠. 근데 이걸 애들이 또 혼동을 많이 한다. 동의각 억각은 평행선일 때만 다루는 각이 아니라고 해서 자, 기억을 떠올려봐. 이런 그림 기억나니? 이런 거 기억나요? 네. 자, 이거 무슨 예제였어요? A와 동의각 찾으세요. 뭐 B와 억각 찾으세요. 이런 거 문제 있었죠. 근데 답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기억만 하면 돼. 그러면 이 평행선이 아닌데도 동의가 억각 물어보잖아. 그렇지? 그러면 평행선에서는 기억해야 되는 게 동의가 억각 물론 대답 잘했어. 근데 같다라는 게 중요했죠. 같다. 이것도 미묘한 차이야. 애들이 공부 제대로 안 하니까 평행선 아닐 땐 동의가 억각 생각도 안 해. 써도 된다니까. 나와 이것도. 그런데 같다라는 거랑 구분을 정확하게 지어야 돼. 자, 대답 잘했어요. 자, 이걸 얘기하고 싶었고 자, 문제 풀면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는지를 설명해드리지요. 반원인데 잘 들어봐봐. 내가 왜 특히 원과 부채꼴에다 목소리를 쉬냐면 원과 관련된 주제는 2학년, 3학년도 계속 나와요. 근데 심각한 거야 이게. 지금 이 원 하고 있잖아. 1학년과 원 모르잖아. 그럼 2학년 원 못해. 2학년 원 못하면 3학년 원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총체적 난국이 펼쳐져. 그래서 오죽하면 시험 대비할 때 2학년 거 설명할 때 1학년 거 설명 다시 다 하고 있어. 3학년 거 설명할 때 2학년 거 설명 또 다시 다 해. 애들이 몰라. 미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처음 이렇게 나랑 공부할 때 최대한 기억을 좀 잘 해놓고 넘어가야 돼. 까먹는 건 내가 복구시켜준단 말이야. 다음 얼레설레 대충 눈대중으로 대충 풀고 그냥 빨리 풀고 놀고 싶은 그런 심리를 아직은 그럴 나이긴 하지만 빨리 탈피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1학년 아이들하고 상담해보면 그런 걸 내가 많이 들어요. 숙제하는 시간이 짧고 많이 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놀고 싶을 나이 맞아 지금. 그런데 내가 얘기했잖아. 니네 영어보다 수학 어렵잖아. 통상적으로 영어인들은 좀 여유를 갖되 수학 숙제를 할 때는
좀 시간 투자 많이 해야 돼. 알았지? 내가 수능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 특히 도형이 좀 어렵다. 내가 그렇게 조금이라도 느끼면은 숙제할 때 드는 시간은 많이 투자하셔야 돼. 근데 안 좋은 현실이 뭐야? 어렵건 쉽건 숙제하는 시간은 1시간 미만이야. 양이 많건 적건. 네, 그렇게 계속 학원을 다녀오면서 적은 양의 숙제도 해보고 그냥 빨리 풀고 놀고 싶은 것에 대한 버릇이 아직도 많이 들려있습니다. 그건 초등학교 때잖아.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 다녔다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그걸 빨리 탈피해야 돼. 그건 내가 아니어도 어떤 중학교 선생님이어도 100치로 가. 100치로에 한 명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저번에 봤던 시험지 있잖아. GI 중 봤었나? GI 중 안 봤나? BA만 봤냐? 아닌데 뭐 하나 또 본 거야. 안 봤다고? GI를 안 봤어? BA만 봤어? 그럼 그거 풀어. GI 풀어. 만약에 풀려 있으면 그 다음 거 풀어. 응. 몇시 까먹었다. 아무튼 1학년 거 잘 안 돼 있으면 큰일 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공부가 수학이 어려운 이유를 하나 더 얘기하면 개념을 많이 알고 있어도 사실 공부는 개념과 경험치가 콜라보가 돼야 돼요. 경험치가 뭘까요? 문제집에서 이런 공식이 있어, 이런 원리가 있어 라고 얘기를 안 해.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되게 많아. 문제집은 책이 저자가 나름 있다 보니까 그 저자의 성향이 많이 반영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문제집을 참 많이 봤는데 거의 대부분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안 써있어. 그게 뭐냐면 자 그림 봐봐. 평행선 보이죠? 내가 이 평행선 물어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일단 자 그 다음에 여기가 6cm래. 자 물어본 건 호 AC의 길이를 구하라. 여기 원. 그러면 일단 잘 들으세요. 첫 번째 평행선이 조건에 보이기 때문에 꼭 기억합시다. 평행선 조건이 있는 도형은 너무 많아요. 항상 이래야 생각해야 되는 건 동의각과 억각을 써먹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애들이 이걸 인지를 잘 못해. 자 그럼 일단 현재 상태에서 한번 보자. 40도 보이죠? 40도가 이 부채꼴의 요 부채꼴의 중심각인 건 괜찮지. 그랬을 때 평행선 입장에서 보면은 뭐를 쓸 수 있냐면 동의각을 쓸 수 있어. 네, 요거랑 요게 동일한 위치에 있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동의각 위치로서 성립이 돼요. 동의각 억각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게 그림이 좀 이렇게 돌아가 있거나 이렇게 평평하게 잘 그림이 안 그려져 있으면 동의각 찾는 거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혹시나 해서 얘기하면 이런 거야. 동의각의 풀을 치면 동일한 위치에 있는 각이에요. 줄임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얘랑 얘가 왜 동의각이냐면 기본대로 어쨌든 나랑 복습해야 되니까 얘기하는 거야. 혹시나 해서 왜 동의각이냐면 선 두 개로 인해서 각이 하나, 둘, 셋, 네 개로 만들어졌잖아. 얘도 하나, 둘, 셋, 네 개로 만들어졌잖아. 그럼 동일한 위치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 40도는 굳이 위치 의미 부여를 하면은 오른쪽 위쪽에 속한단 말이야. 말이 좀 유치하죠? 오른쪽 위에 있어. 그러면 반대편으로 갔을 때 평행선일 때는 크기가 같은데 동의각이 같은데 그 동의각을 찾는 방법은 이쪽 위치에서 봤을 때 마찬가지로 오른쪽 위에 땅에 있는 각이 뭔지를 찾아봤더니 이 녀석이고 평행선이 아닐 때는 그냥 동의각의 위치에만 있을 뿐이지 평행선 조건이 있으면 그 크기조차 어떻다? 같다. 이게 기본 대응 때 한 거란 말이야. 혹시나 해서 얘기했어. 선생님의 경험상 동의각은 생각보다 잘 못 찾더라고. 아니면 다행이야. 자, 그럼 저거까지 찾았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못 찾는 거야. 호의 길이 찾는 거야. 자, 그럼 저 호의 길이가 니네 눈에 뭘로 보여되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호의 길이는 두 가지 얘기할 때 있잖아요. 현이 만들어질 때, 활골이 만들어질 때, 플러스 부채꼴에서 만들어질 때 얘기했는데 일단 이게 활골이긴 하지. 근데 생각해봐. 아까도 얘기했잖아. 호의 길이 계산하는 공식은 기본적으로 하나밖에 없다며. 원래대로면. 맞아? 어디서 구했어? 부채꼴의 호의 길이잖아. 그럼 현과는 관련이 없어.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올바른 마음가짐은 뭘까? 부채꼴이 뭐로 둘러싸여 있다 했어요. 반지름 두 개와 호의 길이로 둘러싸여 있다며. 그림을 딱 봐. 이 호의 길이를 갖는 부채꼴이 현재 그림에 그려져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너무 단순한 거야. 부채꼴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했어 아까. 응? 너무 대충 그렸다. 어?
반지름 두 개가 호의 길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잘 봐. 원의 중심이 있고 반지름은 원 위의 점과 연결하는 게 반지름이라는 걸 안단 말이야. 그러면 반지름이 하나 부족하죠. 부채꼴 입장에서는. 이건 호의 길이라 치죠. 그럼 뭐가 하나 부족해? 반지름이 하나 부족하지. 그럼 그걸 어디다가 그릴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호의 길이 공식을 쓰긴 써야 되니까. 부채꼴이 없으면 쓸 수가 없거든.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럼 그걸 어떻게 연결할 거냐? 호 입장에서 보면 호의 양 끝점하고 무조건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웃기긴 한데 왜 그러냐면 저건 아는데 여기다가 대입하면 또 몰라. 어떻게 연결한다고? 호의 양 끝점과 원의 중심하고 무조건 연결해야 된다. 그럼 일로 와봐. 원의 중심 여기 있죠? 호의 양 끝점은 여기 있죠? 그럼 얘는 그림에 이미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 연결이 안 돼 있지. 그래서 일단 연결을 해야 돼. 잘 봐라. 이건 현재 그림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림이 없지. 내가 별표 치라고 하는 게 위에 있는 두 문제는 연결이 다 돼 있어. 근데 아까 별표 치라고 한 두 문제는 한쪽이 연결이 다 안 돼 있어. 그래서 그림이 없는 이런 선을 하나 그려가지고 내가 뭔가 문제를 풀이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좀 해줘야 돼. 근데 이게 도형에서 좀 어려운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려운 문제 풀면 이렇게 뭔가 그림이 없는 그림을 그린다는 거지. 맞아? 이렇게 내가 뭔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림의 주작질을 하는 거야. 소위 말하는. 이렇게 그림 하나 또 덧대서 그리는 걸 수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선문 보조선이라고 불러. 이게 뭐 니네한테 아직은 이게 심화가 될 수 있죠. 심화 문제에서 많이 하는 직관이다. 그럼 보조선을 어떻게 그리냐를 찾냐 못 찾냐가 그 문제를 푸냐 못 푸냐의 차이로 직결이 돼버리는 거야. 심화 문제가 그래. 이거 심화가 아니야. 알겠어? 그러면 이건 이거대로 얘기하고 그럼 내가 니네들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문제집에 나오지 않는 개념 있지? 그게 뭐냐면 이게 반지름 아니니? 맞죠? 맞죠? 이게 얘만 유독 그런 게 아니라 이 단원이 원 아니겠어요? 원인데 심화 문제 또는 네가 좀 어렵게 느껴져. 좀 어려워 보여. 그럼 니네 머릿속에 최우선 고려대 사항이 앞으로 뭐가 돼야 되냐면 반지름을 이용한 보조선을 그릴 생각을 앞으로는 좀 하는 게 좋다. 이게 뭐냐? 문제집에 안 나와 있는 개념이에요. 이건 경험자의 추정이죠, 정확하게는. 아니, 문제 많이 풀어봤다고 그랬잖아. 원과 관련된, 부채꼴도 원이니까 원과 관련된 문제는 보조선으로서 반지름 보조선을 아주 많이 그린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영상에서 얘기했을 거야 아마. 반지름 보조선 진짜 중요해요. 언제? 원과 관련된 문제였어. 자, 2학년, 3학년 때 계속 나온다 했잖아. 엄청 많이 써 보조선 그리는 거. 알겠지? 근데 이 경험치가 그대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연결되는 거야. 자 보세요. 그럼 그었어? 그럼 어떤 개이득을 볼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빨간색이 반지름으로서 길이가 같죠? 이등변이 뭔지 알지 않냐? 우리? 근데 정확하게 이등변의 구체적인 뜻은 이제 2학년 때 나오긴 하는데 이등변 언제 했는지 기억하니? 초등학교 4학년 때 심지어 2학기 때 그때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 정사각형, 사다리꼴 이런 거 다 하던데 보니까. 근데 초등학교 때 딱 뭐 나오냐면 두 개밖에 없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그리고 심지어 이것도 있더라. 밑각. 이것까지 딱 초사 때 나와. 중학교 2학년 때 뭐 나오느냐? 이거 그대로 당연히 나오고 뭐 꼭지각의 이등변에서 뭐 이딴 이상한 얘기 나오는데 그거 하나 추가된 거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의 대부분. 자, 그럼 잘 들어. 이게 왜 이등변인지 알겠죠? 그러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등변이지. 자, 그러면 어디가 각이 같다고 공부했냐면 밑각이 같대. 자, 그러면 꼭 이것도 초등학교 때서 나와. 제일 위에 처박혀 있는 각을 우리가 꼭지각이라고 해요. 그럼 꼭지각 뺀 나머지 두 각이 같은 거야. 그럼 변의 길이가 이렇게 같잖아. 그럼 이게 꼭지각이겠죠. 그럼 요 밑에 두 개 처박힌 게 뭐가 되는 거냐면 밑각이겠죠. 괜찮니? 그래서 요 40도가 이렇게 같아지는 거야. 자, 원래 정신 상태로 돌아오세요. 이거 왜 그었어요? 호의 길이 구하려고 했죠. 호의 길이는 공식이 아까 뭐라 했죠? 2파이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이라고 했지. 자, 그럼 아는 것과 모르는 게 뭐니?
어쨌거나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부분은 이 공식에다가 집어넣을 건 반지름을 일단 알아야 되고 중심각도 알아야 돼요. 반지름은 나와 있지 않냐? 아 이거 안 나와 있네? 헐. 좀 얘기가 달라지고. 자 그럼 어쨌든 풀어줄게. 그럼 뭐 얘기하고 싶냐면 유형 보면 알겠지만 앞에 유형이 좀 정비례 관련된 얘기 나왔었잖아요. 좀 이따 이거 내가 지금 공식 쓰면 풀 수 있는 다른 풀이 하나 얘기해 줄게. 현재 상태에서는 뭐를 구해야 되냐면 중심각의 크기가 40도일 때 호의 길이가 6cm라는 게 나와 있지. 근데 우리가 알듯이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정비례하다는 걸 알고 있고 정비례라는 게 농축되어 있는 게 이 공식인 거 맞아.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쓰지 않고 이 뒤에 나오니까 원래 정비례만 갖고 풀자. 그러니까 순전히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비례하다는 원리만 쓰겠다라는 거. 공식 안 써. 반지름도 안 나와 있잖아 심지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비례식이라 그랬잖아 얘들아. 야 중심각의 크기가 40도일 때 호의 길이가 6cm라는 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중심각의 크기가 몇 도인지 모르겠지만 x를 한번 구해보고 싶어. 이렇게 비례식을 세우겠다는 거야. 그럼 뭐만 알면 구할 수 있겠어요? 중심각.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짓거리를 한 거야. 자 여기 40도 40도면 꼭지가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100도죠. 물론 미묘하게 다른 풀이를 하면은 엇각 보이니? 엇각? 이렇게 엇각이지. 그렇게 해서 180도에서 빼는 거 해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자 어쨌든 100도 나왔잖아. 그럼 이제 비례식 원리를 이용한 풀이 하겠다. 중심각이 40도일 때 6cm면 100도일 때 몇 cm입니까? 비례식을 세우겠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나오겠지. 얼마니? 15니? 그러네. 그래서 답이 나왔다. 그럼 정리하고 시죠. 원과 관련된 문제는 보조선으로서 최우선 고려대상 반지를 묶고 그립니다. 근데 그리지 않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겠으나 이 문제가 반지를 보조선을 그려야 되나 안 그려야 되나는 니네는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근데 내가 니네들한테 감히 부탁하는 건 문제가 막 이렇게 어려운 게 특히나 있으면 내가 저번에도 이런 얘기 했잖아. 막 그림에다가 온갖 난도질을 좀 해보면서 여기다 각도도 써보고 막 보조선도 그려보고 어떤 짓거리를 해서라도 난 이걸 어떻게든 해볼 거야 라고 고민을 좀 해보려고 그랬잖아. 그것의 연장선이야. 자 새로운 도구를 공부했죠. 새로운 지식을 공부했어요. 원과 관련된 문제는 어려우면 반지름을 꼭 그어보자. 뒤에 가면은 오늘 여기 하진 않겠지만 뒤에 이제 복잡한 도형의 넓이 계산하기 막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가면 이거 진짜 많이 써요. 그래서 내가 초장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참고로 뒤에 있는 유형 얘들 되게 어려워한다. 넓이 계산하는 문제들 특히나. 알았지? 자 지금 서설이 길었으나 이게 너무 중요해. 오늘의 최대 포인트 쉬는 시간 전에 첫 번째 증명할 수 없는 공식. 막 공식만 외워서 풀면 안 된다라는 거. 꼭 자기가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오죽하면 야 너 공식 증명 못하면 외우지 마. 써먹지 마. 라고까지 얘기해. 2학년들. 그렇게 안 하면 애들이 공식을 원리를 공부를 안 하더라고. 알았지? 그게 1학년 때부터 이어져 나오는 버릇이야. 잘못된 거.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사소한 거죠. 원과 관련된 문제는 반지름 보조선을 그릴 생각을 앞으로는 좀 해봅시다. 이 문제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싶으면 어디다가 그을까 막 이런 고민을 좀 해보라는 거야. 자, 됐지? 문제집이 안 나와. 자, 쉬는 시간 할까? 자, 4번 유형은 이제 중심각과 부채꼴의 넓이도 마찬가지로 정비례하다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너무 쉽죠. 여기는 사실은. 그냥 가볍게 이거 하나 해볼까? 자, 바로 할게. 뭐 그림도 딱히 안 그려도 될 것 같아. 자, 왜 그러냐면 중심각의 크기가 60도인 부채꼴이라고 써있지. 이 녀석의 넓이가 15제곱센티미터일 때 전체 원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이것도 사실 이제 뒤에 나오는 넓이 공식, 호의 길이 공식 쓰게 되면은 좀 다른 시각의 풀이가 가능하지만 아직은 구성상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원리대로만 풀어야 돼요. 근데 그게 정비례하는 거 아니겠니? 자, 그럼 식을 이제 어떻게 한다? 얘도 비례식을 또 써야 되는 거야. 자, 볼게. 중심각의 크기가 60도일 때 이미 넓이가 15래.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은 중심각의 크기가 360도인 부채꼴이라고 봐도 상관없기 때문에 중심각의 크기가 60도에서 360도로 바뀌면 그때 넓이가 얼마예요?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고 요 과정을 결과만 함축한 게 이제 뭐라는 거야? 아까 내가 외워야 된다고 했던 넓이 공식이 된다는 거야. 자, 그랬죠? 자, 그래서 풀면 나오겠지 뭐. 자, 얼마야? 40 그러네 90이네.
사소한 거지만 문제에 단위가 써있으면 단위를 꼭 쓰셔야 돼요. 알겠죠? 나중에 여러분들 학교 수행평가 보거나 이런 것 때문에 뭐 1학년은 수행이 내신이 안 들어가긴 하지만 뭐 똑같은 거 아니겠니? 그 버릇 어디 안 가는 거잖아. 2학년 됐을 때, 3학년 됐을 때. 또 버릇 들이기 위해서라도 저런 것 때문에 점수 까이는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요. 자, 뭐 써올 것도 많이 없습니다. 다음 거 보시지요. 자, 이제 현의 길이가 나와 있는데요. 중심각하고 넓이, 중심각하고 호의 길이만 정비례한 건 맞지만 현의 길이는 사실 정비례하지 않다라고 이미 노트 정리를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만 하자. 이때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부채꼴을 중심각의 크기 같은 거를 두 개를 그려놨어요. 자, 그러면 호의 길이가 호의 길이 말고 현의 길이가, 자, 양끝점 연결한 게 이제 현의 길이잖아. 그럼 노란색 두 개가 합친 게 자, 각각의 부채꼴의 현의 길이의 합인데 실제로 중심각이 이렇게 두 배로 늘어난 새로운 부채꼴 입장에서는 양끝점을 연결한 현은 파란색이 된단 말이야. 그럼 너무 눈에 띄는 게 정비례하면 중심각이 두 배로 늘어나면 이 노란색의 길이가 딱 두 배가 된 게 얘와 같아야 되는데 안 같죠? 심지어 어때요? 짧죠? 노란색 두 개 더한 게 더 길죠? 그래서 얘는 길이가, 자, 중심각이 두 배가 됐다고 노란색 두 배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은 정비례가 아니야. 근데 체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중심각의 크기가 똑같은 부채꼴 입장에서 현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길이는 같다. 이것만 성립되고, 근데 왜 길이 같은지 혹시 증명할 수 있겠니? 영상에서 얘기했을걸? 사실 기본도형에서 우리가 참 많은 걸 공부했어요. 나랑 하진 않았지만 합동도 했잖아. 마지막에 작도와 합동. 합동 조건 3개가 있었습니다. 기억해요. SSS, SAS, ASA 3개가 있었고 S는 변의 약자고요. A는 각의 약자야. 그러면 일단 둘이 이등변인 건 알겠지. 이거 다 반지름이잖아. 쩍쩍쩍 반지름이잖아. 나랑 구체적으로 이제 나중에 기본도형 쪽 복습하면 특히나 또 강조 포인트가 이 단어 뭔가 부채꼴 하나랑 합동. 이것도 똑같아. 1학년 때 합동 잘 모르는 애들이 2학년 돼도 또 합동 계속 나와. 못 찾아 무슨 합동인지. 그래놓고 얼렁뚱땅 풀고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야. 알겠죠? 자, 꼼꼼한 풀을 우리 합시다. 무슨 합동일까요? 생각해봐. SAS예요? 자, 그럼 근거를 듭시다. 왜일까요?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자, 그렇죠. 반지름이 요거랑 같고 뭐 요건 공통이지. 굳이 따지면. 근데 길이 어차피 같잖아. 그럼 이미 S 두 개 성립됐죠. S가 정확하게 뭐였어? 대응하는 한 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된다. 길이가 같은 게 두 커플이 존재해야 되는 거야. 이미 두 커플 존재해야지. 하나, 이건 공통이니까 자체적으로 두 커플이 탄생했고, SAS에서 A는 물론 각인데 무슨 각이라고 했냐면 커플들 사이에 끼인 각이에요. 같죠? 이미 조건에 의해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이라고 했잖아. 삼각형 입장에서는 무슨 각이 될 거야? 이 중심각이 끼인 각이 될 거지. 이해할 수 있겠나? 이렇게 꼼꼼하게 해야 돼. 똑같은 거야. 이 결론은 뭐겠어요? 합동이지? 합동의 첫 뜻이 뭐였어요? 겹치면 포개진다. 그래서 포개했을 때 만나는 두 선분 길이가 대응변, 만나는 두 각 길이를 대응각이라고 부른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얘네 셋이 길이가 같으니까 삼각형을 이렇게 툭 들어서 뒤집어서 포개건 그냥 들어서 포개건 포개는 질 것인데 이 노란색과 이 노란색이 만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대응변으로서 두 현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같아진다 라고까지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근데 사실 생각보다 애들이 이 생각을 잘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결론만 외운다. 결론이 뭐였어요? 중심각의 크기 같은 부채꼴의 뭐는 같다? 현의 길이는 같다. 그냥 결과만요. 왜? 하고 물어보면 이 대답을 못해. 합동이어서요 한마디 하면 되는데 못해 이거 애들. 알았지? 그리고 이걸 집요하게 물어보는 게 지금은 시험 안 보지만 옛날엔 내신 문제에 나왔어. 다음은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의 현의 길이가 같음을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런 거 꼼꼼하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 엄청 틀려 애들. 2학년이라고 맞겠니? 다 틀려 생각보다. 자, 그래서 결론 내렸죠?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부채꼴의 뭐는 같다? 현의 길이는 같다. 단 비례하지 않는다 라는 거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이건 그냥 대표 문제 풀자. 바로 하자 우리. 이건 위에 게 더 밑에 게 더 쉬운데. 문제 이상하게 해놨네. 자 보니까 내가 그림 그리기 전에 미리 하면 풀겠네. 자 현의 길이 같다는 거 3개 보이죠? 그냥 풀리네. 자 아까 말한 대로 현의 길이가 같을 때가 언제라 그랬냐면 부채꼴에 뭐가 같을 때? 중심각의 크기가 같을 때. 그러면 여기 현의 길이 같다는 것도 눈에 딱 띄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부채꼴과 요 부채꼴에 정확하게 뭐가 같은 거야?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거지. 괜찮죠? 근데 거기 보니까 합친 게 110도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거 하나당 55도라는 거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지. 근데 오른쪽을 딱 째려봤더니 얘도 현의 길이가 같네? 그럼 무슨 뜻이야? 이 녀석을 품고 있는 부채꼴조차도 똑같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중심각도 똑같이 몇 도야? 55도입니다. 쉽지? 원리만 알면 푸는 거 계산이 없죠. 자, 이어서 쭉 하겠습니다. 정비례 한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그냥 대표 문제 하는 게 낫겠다. 자, 이거 시간 줄 테니까 풀어 보시겠어? 자, 정답이 2개입니다. 자, 볼까요? 일단 선생님은 뭐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보다 꼼꼼함을 요구하는 다음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구하세요. 뭐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맞는 거, 틀린 거 찾아보세요. 이런 게 오답률이 훨씬 높고 그런 걸 많이 틀리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다 뭐냐면 이 원리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애들이야. 결과만 외우는 아주 안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애들인데 평소 공부할 때 추천하는 건 뭐냐면 이거 답이 1번하고 5번이죠. 5번인데 모두 고르시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5번까지 아마 니네가 째려봤을 거야. 근데 보통은 어떠냐면 답이 하나짜리인데 만약에 답이 1번이야. 근데 자기가 설명을 봤어. 이거 틀렸는데 하고 답을 체크해. 그럼 보통 애들 숙제할 때 어떻게 하냐면 2번부터 5번 안 보고 그냥 다음 거 풀어. 좀 아쉬운 건 뭘까요? 1번이 정말 자신 있게 풀었으면 넘어가도 되지. 무조건 답이니까. 근데 아직은 우리는 경험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천하는 건 이거야. 답이 나왔다 하더라도 평소 시험 공부할 때, 평소 공부할 때 2번부터 5번까지를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이 문제가 이제 옳지, 옳은 거 찾는 거지. 그럼 만약에 이게 옳은 거야. 그럼 나의 추천은 뭐냐면 이거 왜 틀렸는지 옆에다가 이유 한 줄 써보고 3번도, 4번도, 5번도 옆에다가 왜 틀렸는지 니네가 자기 나름대로 뭐를 잘못 써놔서 틀렸다. 아니면은 여기가 3 곱하기 AB 여기 써있는데 3이 아니라 2인 거야. 그럼 2 곱하기 AB로 바꿔놓거나 아니면 이거 3 찍찍 긋고 2로 바꿔놓거나 이런 식으로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를 좀 써보세요. 니네 원래 이렇게 공부해야 돼. 알았지? 알았지? 이렇게 하면 뭐가 더 좋은지 알아? 만약에 답이 1번이 아니야. 1번을 체크했어. 그 다음 하고 나서 채점하면 당연히 틀리지. 근데 다음 거 체크해봤으면 답이 만약에 5번에 있다 쳐. 다 밭삼이야. 모두 고르시고 하는데 답이 2개지? 그럼 뭔가 갸우뚱하지 않겠어? 그럼 어떻게 생각해? 이게 틀렸나? 이게 틀렸나? 한 번은 다시 본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좋아요? 오답률이 줄죠. 다 니네를 위해서 얘기하는구나. 오답률이 줄면 오답도 쓸 게 적으니까 숫자가 줄어드는 거고 얼마나 좋니? 한 방에 맞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이런 과정을 좀 겪으셔라. 물론 꼼꼼히 체크하다 보면은 니들이 오답노트 쓰는 시간만큼 여기서 시간을 허비를 하긴 하죠. 근데 허비란 단어의 말이
적절하지 않고 꼼꼼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 근데 추천은 그래. 그냥 구하세요 문제는 맞는 거 보기에서 찾으면 되는 거지만. 오케이? 되는 거지만 이런 개념 문제 같은 거 물어볼 때는 뭐 얘도 그렇고 요 유형 다 그렇지 사실.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답이 만약에 나왔으면 기억부터 리얼 중에 맞는 거 찾는 거잖아. 틀린 게 만약에 있으면 왜 틀렸는지를 옆에 써보란 말이야. 추천이야. 근데 이건 해야 돼 사실. 그 버릇을 유지해야 니네 2학년 때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오죽하면 지금 2학년 내신 대비도 다 도형인데 걔네한테 무슨 프린트 주는지 알아. 이렇게 꼼꼼하게 다 찾아봐야 되는 문제만 막 50문제씩 이렇게 만들어서 줘. 왜냐면 엄청 틀리거든. 특징이 이래. 맞다가 틀렸다가 맞다가 틀렸다. 근데 또 잘 고쳐. 뭐가 중요해? 자기가 왜 틀렸는지를 자꾸 모르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하는지. 자, 그래서 추천은 꼼꼼하게 풀자. 자, 1번부터 확인 해볼게. 1번은 맞는 것 같은데. 자, 호의 길이죠. 잘 보면 호 AB가 이 CD의 2배와 같다. 자, 호의 길이는 중심각과 정비례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요 녀석이 2배입니다. 당연히 맞지? 이거는. 자, 니은 2번. 이건 현의 길이입니다. 선분 현 AB의 절반이 벌써 틀렸죠. 현의 길이는 정비례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중심각이 아닌 이상은 무조건 그어야 돼. 그러니까 니은은 2번은 옆에다가 뭐라고 딱 쓰면 될까요? 틀린 이유. 현은 정비례하지 않다. 이렇게 한마디 쓰는 게 좀 어렵냐고. 한번 딱 쓰면 또 공부되고 나중 가면 안 까먹고 얼마나 좋겠어. 써보란 말이지. 자, 정비례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자, 3번은 각 A오 B와 이게 뭐야? 말도 안 되는 거 물어보고 앉아있네. 이거랑 이게 같냐? 맞아요? 이건 정확하게 뭐라고 써야 돼? 조건이 부족해서요 몰라요 라고 써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 쓰면 될까? 3번은 오른쪽에다가 알 수 없다. 조건이 부족해서 알 수 없다. 그냥 알 수 없다만 써. 얘는 모르는 거야. 책도 교묘하게 둘이 각이 같아 보이게끔 또 그려놨네. 사실 이런 거 의외로 체크 많이 한다. 선생님이 그림 보니까 같아 보여서 체크했는데 이런 애들도 많아. 4번 삼각형 AOB의 넓이는 삼각형 COD의 넓이의 2배와 같다. 자,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정확하게 해볼까? 2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저 그림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다 다시 그릴게. 요걸 정확하게 중심각이 요곳에 한 덩어리가 되도록 딱 두 조각으로 쪼개면 삼각형, 자, 편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그럼 정확하게 넓이가 2배가 되려면 자, 밑에 있는 삼각형 COD지. 요 삼각형의 2배는 이게 아니라 요거죠? 요거. 그럼 넓이가 어때요? 2배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지. 됐니? 그래서 얘는 그냥 뭐 표시할 것도 없어. 그냥 그어버리면 돼요. 자, 그럼 답은 5번이겠네요. 자, 부채꼴 AOB의 넓이의 절반이 자, 위에 거죠. 위에 거. 전체 부채꼴. 밑에 거의 부채꼴의 넓이와 같다. 이건 맞죠? 네. 정비례하니까. 위에 부채꼴의 절반이 아래 부채꼴과 같다. 확인할 수 있지. 자, 그래서 답은 1번 5번이다. 풀 때 침착하게 하나씩 체크하란 말이야. 이런 거 할 때일수록. 근데 또 학교에서는 시험 문제 나오면 배점이 이런 건 안 높아. 보통 시험 보면 학교에서 배점 높은 건 5점이나 6점이에요. 배점 낮은 건 3점이면 4점인데 보통 이런 건 3, 4점으로 나오거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한 애들도 의외로 이런 것 때문에 점수가 막 3점짜리 2개 틀리거나 4점짜리 2개 틀리거나 그런 애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또 이제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야. 쌤, 개념 문제 빼고 다 맞았어요. 잘했죠. 그럼 망했다 그러지 또. 왜? 걔는 나중에 또 틀린다고 이렇게 하면. 되게 단순한 것 같아. 90 넘으면 잘한 줄 알아. A니까. 참 ABCD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90 넘으면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 볼게요. 유형 7번. 이제 드디어 아까 말한 공식이 나옵니다. 여기 공식 몇 개만 하지만 할 것 같고 남은 시간에는 좀 질문 받고 그 다음에 기본 대형 뒤에 프린트를 좀 이따 줄 건데 이제 평일 과제라 50문제짜리 내주는 건 좀 빡세죠. 그래서 좀 줄여줄 거야. 평일은 원래는 안 줄여줘요. 근데 이제 아직은 적응 기간이니까 내가 조금만 내드리는 겁니다. 자, 넓이 공식이랑은 다 아까 얘기했으니까 바로 그냥 문제 적용할 건데 여기서부터가 애들이 계산적으로 좀 힘들어 하다 보니까 좀 오답률이 높아요. 자, 얘는 이거 자, 둘레 길인가? 아, 둘레 길이구나. 자, 이걸 풀 건데 둘레 길이만 물어봤잖아. 넓이까지 한번 다 구해보려. 다 한꺼번에.
바로 할게요. 일단 답을 먼저 구해봅시다. 색칠한 부분의 둘레 길이는 어떤 걸로 둘러싸여 있나요?를 물어보시면 첫 번째 이렇게 긴 반원의 호의 길이로 둘러싸여 있고 두 번째는 자 지름이 8cm랑 4cm지, 그렇지? 자 그럼 두 번째는 이렇게 생긴 파란색 반원의 둘레 길이랑 빨간색 반원의 둘레 호의 길이 이렇게 세 군데로 둘러싸여 있죠? 간단해요. 저 세 개를 하나씩 계산하면 된다. 자 호의 길이 공식 전 우주에 하나밖에 없다 했잖아. 자 2파이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그러면 이거를 호의 길이를 갖는 반지름은 얼마냐라고 물어봤더니 전체 원의 반원이니까 지름이 12cm인 거 괜찮죠? 그럼 반지름이 6입니다. 맞지? 자 따라서 바로 집어넣고 360도분의 중심각이 몇 도야? 반원이니까 180도인데 나중에 반원이면 반땡이니까 그냥 2분의 1 곱해도 되죠 사실은. 자 그렇게 해서 계산 하나 하고 파란색도 마찬가지야. 반원이야. 2파이 반지름 얼마예요? 지름이 8cm입니다. 반지름 사죠. 360도분의 중심각. 얘도 반원이니까 나중에 이해하면 되는 거지. 자 얘는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지름이 4cm죠. 맞죠? 자 그럼 반지름이 2cm야. 그러면 2파이 r 360도분의 중심각. 그래서 저 세 개를 싹 다 더하면 답이 나오겠지. 자 더한 거를 써줄게요. 112파이 나오네. 세 개 다 더하면. 자 의외로 중요한 건 뭐다? 단위를 쓰자. 문제 보니까 센티미터가 있으니까. 자 근데 이것만 하면 공부가 안 된다. 넓이도 구해봅시다. 별거 아니긴 한데 이거 하면 소름 돋는 사람 괜찮니? 아무 반응 없죠? 그래 고마워. 가끔 어떤 애들이 이거 하면 소름 돋는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 애가 가끔 있어가지고 난 도형할 때 이거 안 하면 설명을 못하거든.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 거 신기하지 않냐? 이거 어떻게 알아? 안 궁금해? 반응이 없고 좋아. 할게 그러면. 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잖아. 한 방에 계산할 생각을 하지 마. 잘라서 계산해 거의 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단 요 반원 하나만 따로 계산해. 이렇게 생겨. 그 다음에 요 부분은 태극기에 그 마크처럼 생겼지? 그치? 근데 그건 무시하고 요 부분만 계산했을 때는 요 큰 반원에서 작은 요 반원 하나만 빼면 되겠죠. 그래서 큰 반원에서 작은 반원 여기 있는 요거 반원을 하나 뺄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하나? 색깔 구분 해줘야 되나? 요거는 더하고 얘는 빼는 거고 전체는 더하는 거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하나하나 계산하면 되겠다. 자 2파이r 계속 했잖아. 호의 길이니까 이제 넓이니까 파이r 제곱하면 되겠죠? 반지름 빨간색 원 반지름 2였어. 네, 반원이니까 원래는 360도분의 중심각 180도인데 반원인 거 계속 얘기했으니까 이번엔 2분의 1 하자. 상관없지? 반원이니까 요거 약분하면 2분의 1이잖아. 괜찮죠? 그 다음에 얘는 아까 반지름이 6이었습니다. 아래 제곱 360도분의 중심각 이렇게 하면 되겠죠? 파란색은 아까 반지름 4였습니다. 파이r 제곱 360도분의 중심각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빼야죠. 자 이거 계산하면 2파이 자 이거 18파이 요거 8파이 자 하면은 10 그도 10이네. 이런 우연이구나. 자 얘는 넓이지. 그럼 단위 뭐 조심해야 돼? 제곱 센티미터 써줘야 돼. 자 연습삼아 이것도 했어. 같이 잘 적어놔. 아 그래 내가 이걸 안 했구나. 이 교재가 요즘 워낙에 원가 절감이 심각해가지고 책은 줄어드는데 문제마다 필기할 공간이 점점 작아져요. 얘는 모르지. 나는 예전부터 봤으니까 이거 그냥 선물로 줄게. 필기하다가 자리 없으면 포스트잇이거든. 필기할 공간 없으면은 필기할 공간 없을 때마다 하나씩 써. 새 거예요.
자, 그래서 연습 삼아서 호의 길이랑 넓이랑 같이 한번 연습을 했어요. 다음 거. 자, 호의 길이까지는 해야 되고 숙제는 9번 유형까지 합시다. 오늘 체크 미리 해놔. 642번까지야. 자, 두 개만 더 하면 되겠죠? 자, 호의 길이랑 넓이 공식 아까 우리 이미 증명했어요.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풀 건데, 자, 그냥 요거 하나 해보자. 그냥 공식 대입해서 푸는 건 니네가 충분히 할 수 있고, 살짝 원리 생각해야 되는 거 한번 해볼게. 요거 쓸 시간 좀 필요하니 혹시? 다 못 쓴 사람? 괜찮아? 다 썼어? 자, 보자. 넓이 물어봤는데, 자, 응용이 뭐냐면, 거기 남은 피자 조각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먹다 남은 것까지 3조각 남았어. 근데 웃긴 게, 자, 비어있는, 빼먹은 피자 조각의 중심각들이 나와있죠? 그럼 단편적으로 보면 각각의 부채꼴에 중심각이 안 나와있으니까 모르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3개를 합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이걸 돌려서 여기다 끼워. 얘도 여기다 돌려서 끼고. 그럼 뭐를 구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시면 중심각 3개의 합은 구할 수 있죠. 180도에서 90도 빼면 되니까 90도가 되겠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세 조각을 합치면 이게 그냥 뭐가 되는 거다? 중심각 90도짜리 한 조각으로 합체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리가 뭐예요? 따로 계산 불가능. 근데 합친 거는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중심각이 90도니까 한 번에 계산 가능.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자, 유식하게 말하면 부채꼴의 중심각이 90도인 거 우리는 4분원이라고 부릅니다. 4등분한 원 줄임말이야. 그럼 이것도 반원일 때는 굳이 360도분의 중심각 할 필요 없었잖아. 다른 게 이해하면 되니까. 2분의 1 곱하면 되니까. 4분원은 뭐 곱하면 되겠어요? 4분의 1 곱하면 돼요. 그렇죠? 자, 물론 원칙은 360도분의 90도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 자, 이거 반지름 아까 나와 있었지. 지름이 16이니까 반지름 8이네요. 자, 따라서 넓이는 자, 파이 r 제곱. 자, 360도분의 중심각. 그러면 4분의 1 바로 곱하겠다 이번에는. 자, 됐죠? 얼마입니까? 16이죠. 16 파이죠. 파이. 자, 센치 단위 있어요? 있네요. 그러면 제곱 센티미터 꼭 써주자. 자, 그래서 원리가 뭐야? 따로 굳이 계산하지 말고 합쳐서 한 방에 계산하잖아. 이 책은 공식이 이상하게 써있네. L, R로 써있네. 자, R, L 아까 증명한 거 써있죠? 다음 내용에.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새겨놓은 걸 한번 얘기하고 갈까? 원래 이제 넓이 공식이 2가였잖아요. 굳이 분석을 하면 아래 거는 어떨 때 쓰는 게 좋을까라고 물어보시면 반지름하고 중심각 알 때 쓰는 게 편리하고 위에 있는 거는 중심각이 없고 반지름은 똑같이 있지. 대신에 뭐가 있어? 호의 길이. 그래서 위에 있는 공식은 중심각을 몰라도 쓰는 공식이고 아래 거는 보편적인 공식이다. 이렇게 구분만 좀 지으시면 되겠어요. 자, 641 한번 해볼까요? 자, 호의 길이의 합을 물어봤는데 그냥 공식만 쓰면 돼. 너무 쉬운데? 자, 바로 하자. 자, 넓이 나와 있고 반지름 나와 있고 문제에서 대놓고 부채꼴 AB의 호의 길이를 물어봤어. 아니, 잘 봐. 넓이 나와 있지, 반지름 나와 있지, 호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지. 딱 보세요. 중심각에 아예 언급도 안 하고 있죠? 그럼 높은 확률로 누구 쓰는 거야? 이것 쓸 확률이 높은 거지. 무조건은 아니야. 문제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어. 자, 그럼 넓이 공식 아까 말한 대로 넓이가 이건데, 자, 2분의 R L 해가지고 구하면 그냥 나오겠죠. 얼마입니까? 4죠 3. 그치? 자, 센티미터 단위 써야겠지. 미안하다. 4파이지. 미안하다. 파이를 안 썼네. 센티미터가 있죠. 자,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도 똑같이 하면 되지.
문제집이 이게 작년 올해 초에 이게 개정된 건데 이 전 라셀하고 비교하면 문제가 좀 평이해졌어. 문제집이 점점 쉬워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볼게요. 자,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계산하면 되겠죠? 자, 얘는 3분의 28 cm. 자, 더하래. 3, 4, 12 3분의 32파이가 되겠지. 자, 몇 번이에요? 1번이네요. 공식 쓰는 것까지 한번 했어요.